그럼 시간이 되어서 저희 태권투자자문 2023년 10월 정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태권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태권투자자문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이렇게 정기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리서치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PB분들, 고객분들하고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태권투자자문은 글로벌 주식 액티브 상품을 운용하는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글로벌 우량 기업에 저희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하는 지역은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유럽 5개의 지역에 이제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지역을 고객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통화를 선택하실 수도 있게 그렇게 상품을 구성해서 저희가 1임 상품 또는 랩 상품으로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일본 쪽 리서치를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일본 시장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일본의 자동차 산업과 일본의 어떤 경제나 시장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은 이제 산업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발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또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일본 전기차 뒤늦은 변화가 시작되다라는 주제로 저희 텍톤 투자자문의 박연호 매니저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텍톤 투자자문의 박연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일본의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이라고 하면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강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국이랑 미국에 이어서 한 430만 대 정도 되는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강국입니다. 한국의 한 3배 정도 수준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자동차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국 430만 대 시장 중에 95% 이상이 자국 브랜드일 정도로 굉장히 산업의 경쟁력이 확고한 지역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굉장히 이제 산업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상위 차트를 보시면 상위 10개 판매량 브랜드 중에 4개가 일본 브랜드고요. 요 판매량을 점유율로 환산하면은 상위 10개 중에서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세계 시장에서도 굉장히 잘 먹히고 있다는 걸 수치로 한번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혼다나 뭐 도요타, 닛산과 같은 3대 브랜드 외에도 뭐 보시다시피 뭐 스즈키나 뭐 스바루, 마쓰다, 미쓰비시 이런 굉장히 경쟁력 있는 브랜드들이 일본에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일본에는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급망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갖춰진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내수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높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고 있는 원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판매량을 보면요. 특이한 점이 이제 상위권에 있던 도요타나 폭스바겐, 독일의 미국의 GM이나 이런 데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는데 폭스바겐이나 GM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로 사실 판매량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때 어떤 공급망 문제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미중 분쟁이나 이런 지정학적 어떤 문제도 있었고 반도체 수급 문제도 있었고 또 전기차로 이렇게 전환이 산업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연기관이 그래도 포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완성차 회사들이 판매량이 줄어든 왜냐면 실제로 시장이 자동차 전체로 보면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폭스바겐이나 GM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많이 줄었는데 도요타 같은 경우는 판매량을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그 이유도 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사실 그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를 대표적으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내연기관보다 한 십수년 전부터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이 형태의 자동차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연기관과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의 중간 정도에 포지션되는 이제 이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기술을 도요타를 필두로 일본 자동차 산업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판매량에서도 전기차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내연기관이 빠지는 상황에서 좀 더 판매량을 지킬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본 내부적으로 굉장히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급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있었던 어떤 공급망 위기, 반도체 수급 불안 이런 그 불안 요소도 좀 비껴나갈 수 있었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이
판매량을 지금도 선방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가 급속히 확산되었지만 내연기관은 계속해서 시장이 감소했는데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그중에서도 굉장히 돋보이는 실적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가도 괜찮았고 이제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결산인데 지난해 이제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또 기록을 했고요. 이익은 3조 엔이 넘었는데 이제 27조 원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영업이익이 그 정도인데 일본 기업으로서는 최초일 정도로 사실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4월에서 6월 분기 직전 분기죠. 그럴 경우 직전 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 가까이 이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호실적을 거두면서 이제 그 시장을 좀 놀라게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력과 또는 또 생산 효율이나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에서 나오는 어떤 수익성 이런 것들이 경쟁사들 글로벌 경쟁사들 대비 차별화된 실적과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원인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하이브리드가 나온 지 거의 뭐 20년도 넘은 그런 기술입니다. 그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이건 도요타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하이브리드가 최초에 만들어질 때보다 지금 생산 비용이 6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생산된 프리우스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를 거듭할수록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수익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음,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내연기관 차들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이나 GM 보시면 알겠지만 판매량이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음, 보면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음, 그런데 그 자동차 회사들이 아직까지 이제 전기차를 테슬라만큼 많이 만들지는 않고 있단 말이죠. 음,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도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음, 실적도 안 음, 좋아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음, 일본의 자동차 회사 특히 도요타나 혼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하이브리드로 어떻게 보면은 이 음, 과도기를 지금 좀 방어하면서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도 하이브리드가 많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고 음, 내연기관에서 오는 수익성 하락이나 또는 전기차 투자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비용적인 측면들이 하이브리드에서 나오는 수익성으로 방어가 되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대비 좀 상대적으로 이 회사의 퍼포먼스가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음.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도요타가 지난해 매출도 사상 최대, 이익도 그렇죠. 사상 네. 최대인데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가 기존 내연기관 차보다는 좀 차값도 높고 그리고 네, 네. 심지어 지금 수익성마저 개선되면서 그런 효과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어떤 이제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면서 또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토요타 안에서 하이브리드라고 불리는 이제 이 세그먼트가 지난 뭐 한 4, 5년 동안 비중이 계속 올라왔는데요. 음. 왜냐하면 1,000만 대 중에 이제 35% 그러니까 올해 기준이죠. 올해 350만 대 정도 판매할 거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션이 큽니다. 이제 그 뭐 지금 폭스바겐이나 G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하면은 전체 판매 비중의 5% 미만인 수준인데요. 네. 도요타는 이미 이제 하이브리드를 35%나 판매하고 있는 거죠. 음. 그러면서 수익성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체질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뭐 렉서스, 캠리 이런 거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종의 구분 없이 이렇게 하이브리드 비중이 전체적으로 높다, 도요타는. 그렇게 볼 그렇죠. 수 있는 거겠죠? 모델별로 하이브리드가 이제 다 생산이 되고 있고 고객들이 이미 일본 차의 하이브리드 기술이 괜찮다라는 인식이 이미 그 자리 잡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본 자동차 산업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지난 수년간 이제 받아왔던 이 공격이 전기차 전환에 너무 소극적이다, 이제 그렇죠. 미진하다 이런 어떤 지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이런 그 글로벌 위기들을 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살짝 보수적이었지만 원래 잘했던 하이브리드를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금 위기를 어떻게 보면 반대로 극복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일본 정부와 함께 일본의 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투자로 굉장히 예상보다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할 재원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지금의 어떤 판매량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투자 여력이 굉장히 이제
생긴 상태거든요. 어떻게 음, 보면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보다 뭔가 쫓기는 감 없이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만큼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음, 보니까 굉장히 이제 속도가 빠르게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계획이 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회사에서 올 초에 CEO가 새로 부임을 하면서 음, 전기차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할 것이다라고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것이 이제 올해 20만 대, 2026년에 그다음에 150만 대, 그리고 2030년까지 35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목표치 자체는 이제 다른 글로벌 완성차들과 크게 차이가 뭐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도 하이브리드를 350만 대나 생산하고 있다. 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350만 대에 전기차 350만 대가 더 붙는 그림.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들보다 친환경 전환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음, 왜냐하면 전기차만 약점이었는데 이 전기차를 다른 회사만큼 끌어올리겠다는 거니까 음,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높은 수준에 있었는데 다른 회사들과 같이 성장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더 앞서 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이 표는 이제 올 초에 이제 그런 어떤 생산량 목표를 이제 제시한 뒤에 6월 달에 이제 테크 컨퍼런스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목표치를 채워가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이 저 170만 대라는 숫자가 이제 2030년에 자기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설계한 플랫폼에 전고체를 포함한 어떤 차세대 자기들만의 배터리 기술을 담은 그런 음, 이제 신규 모델을 2026년도에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2030년까지 연간 판매량을 170만 대로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테슬라 같은 차를 만들어서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2030년에 170만 대까지는 최소한 채우겠다라고 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그러면 올해도 막 예를 들면 도요타에서 지금 전기차 모델이 좀 출시가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이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거는 사실상 한 가지 모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목표가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네. 기사들도 부정적인 톤 반, 긍정적인 톤 반 이런 식으로 이제 음, 많이 이제 그 회자가 됐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도요타라고 하면은 이제 TPS로 표현되듯이 이제 전 세계에서 자동차 생산을 가장 잘하는 이제 회사고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배터리 관련돼서도 일본에는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원천 기술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는 음, 지역이고 또 그런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공격적인 목표가 어쩌면 우리 예상보다 실현 가능성이 좀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단순히 어떻게 보면 차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 쪽으로도 어떤 그렇죠.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음, 가지고 있는 것이 저런 어떤 계획의 가시성을 좀 더 높여 보이게 하는 요인인데요. 이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과 관련해서 전 음, 세계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들도 가지고 있지만 일본에도 이 전고체 관련해서 기술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들과의 협업도 증가하고 있고요. 요 편은 이제 그 도요타에서 이제 2016년과 올 작년을 대비해 가지고 이 회사가 그러니까 양산 쪽보다 음, 기술 발전 쪽으로 얼마나 투자와 인력을 재배치하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그만큼 이 회사가 이제 이 전고체 기술이나 전기차 기술에 진심이라는 거죠. 예. 음, 그래서 이제 이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차를 잘 만들던 회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전기차 신생 브랜드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생산 문제라든가 음, 또는 공급망 이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가 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뭔가를 이제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요타가 어떤 식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전기차를 얼마나 만들어내고 판매할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면은 그동안 이제 하이브리드 기술이 워낙 뛰어나고 이제 잘 판매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적들이 좋았었는데 지금의 어떻게 보면 약간 뒤쳐져 있던 전기차나 전고체 관련된 그런 투자에 대해서 네.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음.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태세가 전환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